지난 2023년 이탈리아를 공포로 몰아넣은 생물, 푸른 꽃게 소동을 아시나요? 꽃게를 먹을 줄 모르는 이탈리아에 푸른 꽃게가 대량으로 출몰하며 정부와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이탈리아 정부가 꽃게를 없애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역으로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안기는 건 물론 이탈리아 꽃게들을 한국이 수입해오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난 지금 뒤늦게 그 가치를 알아챈 이탈리아인들이 꽃게 한국 수출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먹보력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탈리아인들도 한국인들처럼 꽃게를 요리해 먹어봤는데 그만 푹 빠져버린 건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환경 테러범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이탈리아 어민들은 물론이고 요리사들까지 경악하게 만든 생물이 있는데요. 바로 푸른 꽃게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2023년 이탈리아는 푸른 꽃게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요. 크기는 물론이고 식성도 좋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개, 홍합, 굴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 생태계 파괴자라는 오명을 들은 것입니다. 이에 어패류를 주력으로 키우던 이탈리아 어부들은 푸른 꽃게의 창궐로 인해 망하게 생겼다며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한편 꽃게 박멸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죠.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바라봤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푸른 꽃게 숫자를 줄이기 위해 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막는 포획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별 주문까지 하는 움직임까지 있었죠. 문제의 원인인 푸른 꽃게는 원래 대서양 서부에 살던 종인데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 들어와 무서운 속도로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급격하게 숫자를 늘리게 된 이유는 바로 수온 상승 덕분인데요. 게다가 꽃게의 천적인 생물도 지중해에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꽃게의 식성이 워낙 뛰어나 종을 가리지 않고 사냥을 하는 것도 모자라 천적도 없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죠. 이에 이탈리아 중앙정부는 42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 꽃게를 없앨 정도로 골머리를 앓았던 바 있죠. 사실 당시 한국인들은 이탈리아 정부와 어민들이 고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한국인들 입장에선 이들 꽃게를 잡아 요리해 먹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탈리아인들이 꽃게를 좋아하지 않고 꽃게로 만든 요리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은 굴과 홍합, 어패류를 이용한 수프나 파스타가 발달한 곳입니다. 꽃게가 많이 살지도 않았던 데다가 원체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라 꽃게 요리에 이탈리아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외형 역시 이탈리아인들이 좋아하지 않은 외형입니다. 딱딱한 껍질로 몸을 보호하는 꽃게를 직접 잡아 속살을 먹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죠. 심지어 갑각류를 가리켜 받아 바퀴벌레라고 칭하는 이들이 있을 만큼 보편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식재료로 꽃게를 쓰기 어려운 요인이었는데요. 한편 이탈리아에서 돈까지 들여가며 꽃게를 말살시킨다는 소식에 한국인들은 발빠르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와 꽃게 수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며 작년 10월부터 푸른 꽃게 수입이 정식으로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한국에 들어온 푸른 꽃게는 크기도 큰데다가 그 안에 육질도 매우 단단하고 속이 꽉 차 있어 육수를 내는 것도 맛있고 그냥 쪄서 먹어도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수입이 되고 실제 먹어본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꽃게보다 더 맛있다는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탈리아인들도 처음에는 쾌재를 부르는 대로 한국에게 꽃게를 보내는 등 꽃게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에 기쁨을 드러냈죠. 하지만 얼마 안 가 차츰 이탈리아인들 사이에서 꽃게 먹는 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바다의 바퀴벌레라 부르며 혐오하는 생물을 대체 한국인들이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이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푸른 꽃게 요리들을 보면서 이제까지 몰랐던 꽃게 요리의 신세계를 접한 이탈리아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와, 유튜브에서 나온 레시피대로 꽃게를 먹었는데 맛있네. 한국인들은 천재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한국만 알고 있었지? 이제부터 꽃게는 이탈리아 밖을 벗어날 수 없어. 꽃게에 푹 빠졌어. 한국 요리를 공부한 이들이 꽃게 수출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이탈리아인들이 이제서야 꽃게 수출에 대해 후회한 것이죠. 부랴부랴 이탈리아 셰프들도 이탈리아인에게 적합한 레시피를 계속 공개하며 꽃게 소비 촉진에 동참했는데요. 실제로 다니엘레 제나로 셰프는 자신의 식당에서 푸른 꽃게 메뉴를 선보이며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꽃게를 쓰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등 이탈리아 내에서도 소비가 늘어나 이제는 해외에 수출하는 꽃게가 아쉬워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단 1년 만에 이탈리아 내에서 푸른 꽃게의 취급이 완전 바뀐 것이죠. 제대로 먹을 줄 아는 한국인 손에 들어가면 어떤 재료라도 요리가 되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튀니지도 몇 년 전 이탈리아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주로 먼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는 생활을 했던 튀니지 어부들은 난데없는 꽃게의 급습에 당황했던 것이죠. 이들 꽃게가 통발은 물론이고 어망을 찢어나 애써 잡은 물고기들이 도망치는 것은 물론 미끼로 풀어놓은 밥들을 꽃게가 다 먹는 바람에 물고기 포획률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꽃게의 왕성한 식용 역시 문제였습니다. 튀니지의 주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람에 물고기들이 튀니지 인근을 피해 아프리카 남부로 내려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어업 활동에 큰 지장이 생겼죠. 보다 못한 튀니지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와 마찬가지로 꽃게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퇴치를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퇴치약과 포획 기구를 수입, 대량의 꽃게를 처분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처분 속도보다 꽃게 증식 속도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퇴치 활동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민들도 꽃게 피해에 대해 무력감을 느낄 정도였죠. 이때 튀니지 정부가 도움을 청한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한국 직원이 꽃게를 이용한 활용법을 튀니지인들에게 전파한 게 계기가 되었죠. 맛있게 꽃게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튀니지인들은 꽃게의 맛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인과 마찬가지로 꽃게의 생김새로 인해 요리로 섭취를 하지 않았던 튀니지인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동안 쓰레기로 취급했던 꽃게가 귀한 에너지원이 된 건데요. 이후 튀니지인들은 꽃게의 알을 삶아 먹는 것은 물론이고 잡은 꽃게로 간장게장을 만들어 쌀과 함께 먹는 등 한식 기법을 배워 튀니지 요리로 만들었습니다. 튀니지의 고추장이라 할 수 있는 하리사 소스를 사용해 스프 요리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삭슈카의 게살을 섞어 먹는 요리도 개발되며 튀니지인들은 영리하게 게를 소비하게 되었죠. 한국 덕분에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게 소비를 자주 하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지에 튀니지 게를 수출하는 성과도 거두게 되었는데요. 튀니지 게가 속이 꽉 차 상등품이라는 것에 주목한 한국 직원이 튀니지 정부에게 수출을 건의하고 이를 받아들인 튀니지 정부가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꽃게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입니다. 덕분에 튀니지 정부는 처분 비용으로 매년 낭비하던 예산을 오히려 플러스로 만들 수 있었고 한국은 튀니지산 게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영양가 있는 게를 섭취할 수 있게 되었죠. 쩝쩝박사라 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요리 실력과 재료 활용이 빛을 발한 순간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밖에도 한국인 덕분에 못 먹던 재료를 요리로 바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된 나라는 더 있습니다. 사할린에 살던 러시아인들이 대표인데요. 1920년대 스탈린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한인들은 러시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중 핍박을 피해 사할린으로 도망친 한국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한국인들을 보면서 원주민들은 딱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사할린이 먹을 게 부족한 척박한 땅이었던 데다 한국인들은 당시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이 앙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쩐지 원주민들의 예상과 달리 한국인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엔 척박한 사할린 지대에서도 어떻게든 먹고 살 방법을 궁리하는 한국인들의 끈질긴 특성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점점 살이 오르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비결이 궁금했던 러시아인들은 몰래 사할린 한인들을 따라다니며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인들이 해안가에 있는 해초를 따서 먹는 걸 보고 러시아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먹지 못하는 재료라고 여겼던 해초인 미역이 사실은 영양가 높은 재료인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육식을 하는 러시아인 입장에서 해변가에 널려있는 해초는 먹을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사할린 한인들에게 요리를 배우며 러시아인들도 점점 한국식으로 입맛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90%에 가까운 사할린 거주민들은 한식에 기반한 요리를 먹게 되었고 그 흔적들은 오늘날까지도 사할린 지역서 발견되고 있죠. 이렇듯 외국인들의 눈에는 못 먹는 음식까지도 독자적인 레시피로 개발해내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입맛까지도 바꾸는 한국인들의 저력을 보고 있으니 괜히 먹방의 민족이라는 말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한식이 전 세계로 널리 전파되며 더욱 많은 이들의 한국 요리나 레시피의 매력에 눈을 뜰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